반갑습니다. 필그림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요. 중독이 있는 분과 함께 또 어, 연관되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우울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우울과 외로움에 대한 공부와 또 집중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우울과 외로움의 역설이란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울과 관련돼서 강의하는 부분은 또 외로움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거나 내가 이해 안 돼서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나를 또는 이 강의를 듣는 그분 또한 이걸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연구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구 중에 하나는요, 얀네 반 할스트라는 교수가 한 3명과 함께 2017년도에 이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외로운 청소년들이 감정의 얼굴 신호에 대해서 높은 감도를 나타낸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그 목표 자체는 우울 증상 또는 사회적 불안을 통제하면서 청소년기의 감정의 얼굴 신호에 대한 그 외로움 또는 민감성 사이의 독특한 연관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외로움이 또는 우울이 행복하고 슬프고 두려운 얼굴에 대한 민감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런 일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뜬금없이 왜 자기는 늘 그렇게 뭔가 피해 입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왜 바뀌지가 않지? 주변에서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부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지?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울과 만성 외로움이 심해지면 감정이 힘을 잃습니다. 이때의 유일한 힘은 무기력,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연민, 또는 우리가 자기 비난에 마치 이 늪처럼 막 힘있게 빨려 들어갈 뿐이죠. 여기에 힘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울증이나 또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 주시면요.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그래서 아주 깊은 우울증이다. 이게 수년이나 수십 년이 돼버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라던가 또는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받기 전에 대부분 조금 삶의 지장을 느끼는, 삶에 살짝 불편을 느끼는 우울감, 조금 더한 우울감,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감으로 일상에서 약간 좀 힘듦이 있다던가 또는 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느낀다 그러면 그 외로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우울감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타인의 반응에도, 감정적인 반응에도 오히려 더 빨리 알아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우울하거나 또는 외로움에 지내면, 외로운 상황에 오래 지낸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감정 잘 모를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이런 감정 반응을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예민하게 캐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여러분들 캐치의 문제가 아니고 캐치한 것을 해석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많은 사람은 또는 오래된 어떤 외로움 또는 고립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빨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감지는 빨리 하되 문제가 뭘까요? 그 감지한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 그 해석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만연돼 있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왜곡됐다든가 또는 편협한 사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라고 어떤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얘기를 하고 왜 그래라고 얘기한다면 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울이 있다든가 오랫동안 외로움이나 고립에 있던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의 감정에는 빨리 캐치를 하죠.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들이 뭐 어떤 눈빛인가 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캐치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죠? 자꾸 고립이 되는 거죠. 자꾸 우울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눈빛 속에서 캐치는 빨리 하는데, 아,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인생을 헛살하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저 사람의 문제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또는 지속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우울을 겪었다던가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의 이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는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울이 있었던 부분들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또는 오랫동안 고립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아직 인지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해석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의 분들은 그런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